2024 양장기능사 필기대비 1과목 의복 구성입니다. 1과목 양장 의복 구성 9번째 시간 패턴 보정 시작하겠습니다. 요점 정리입니다. 원형의 보정 관찰 방법은 시침 바느질이 끝나면 속옷을 정리하여 바르게 착용한 후 핀을 꽂아가면서 관찰하고 보정합니다. 일반적인 관찰 방법과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체적인 실루엣이 알맞은가. 두 번째는 젖가슴 둘레,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의 여유분이 적당한가. 세 번째, 옷감의 올이 바로 놓였는가. 네 번째, 앞, 뒤, 옆에 옷 길이가 적당한가. 다섯 번째, 허리선, 밑단선이 중앙에 놓이게 되었는가. 여섯 번째, 옆선, 어깨선이 중앙에 놓이게 되었는가. 일곱 번째, 목 밑 둘레와 비피점의 위치가 맞고 다트의 위치, 길이, 분량이 알맞은가. 여덟 번째, 어깨 가폭 사이 길이, 앞품, 뒤품이 알맞은가. 아홉 번째, 소매의 길이, 너비와 전체의 형이 알맞은가. 가봉 시에 시착 시에 봐야 될 순서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실기가 여러분들이 실기를 실기 제품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요런 순서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심사위원이 됐다 생각하고 한번 보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론을 실기처럼 하시면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체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굴신 체형이 있습니다. 굴신체는 표준 체형에 비해 앞으로 굽은 체형을 굴신체라 합니다. 앞으로 굽은 상태이기에 앞이 처지고 뒤가 올라갑니다. 보정 방법은 앞 길이와 앞 넓이를 줄여주고 등 길이와 등 넓이를 늘려줍니다. 반신체입니다. 반신체는 굴신체와 반대의 체형으로 뒤로 제쳐진 체형입니다. 앞 길이가 올라가고 뒤가 처져 있습니다. 보정 방법은 굴신체와 반대이며 앞 길이가 올라가니 앞 길이를 내려주고 앞 넓이를 늘려주며 등 길이는 줄여주고 등 넓이도 줄여줍니다. 1. 의복 제작 시 고려해야 할 인체의 운동 기능이 가장 적은 것은 가. 인체 굴곡 시 치수 변화. 나. 뼈의 이동에 따른 길이의 변화. 다. 둘레 방향의 변화보다 세로 방향의 변화. 라. 목뼈 운동에 의한 형태적 변화. 답은 라번입니다. 목뼈 운동에 의한 형태적 변화. 2번. 제도 시 각 연결 부분을 직각으로 처리하는 주된 이유는 가. 여유분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나. 여유가 같아지도록 합니다. 다. 연결한 후 각을 나오게 합니다. 라. 연결 부분을 완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직각 부분, 제가 패턴 뜨면서도 직각 계속 강조를 하면서 말씀드렸지요. 연결 부분을 완만하게 하려는 의도이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패턴 제도 시에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3번, 치수 측정에 의한 체형 분류에서 가장 간단한 분류 유형이 아닌 것은 가. 뚱뚱한 형. 나. 마른 형. 다. 호리호리한 형. 라. 보통형. 답은 다. 호리호리한 형이죠. 이게 가장 간단한 분류 유형이 아닌 거죠. 뚱뚱하고 마르고 보통이다, 이런 건 좀 이렇게 대중적인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4번,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가. 달라붙는 소재. 나. 퍼지지 않는 스커트. 다. 상의 길이를 짧게. 라. 요크 샤링 블라우스. 답은 나. 퍼지지 않는 스커트입니다. 5번, 키가 작고 뚱뚱한 사람이 피해야 할 실루엣은 가. 프린세스 라인 실루엣. 라. 엠파이어 실루엣. 다. 어시메트릭 실루엣. 라. A라인 실루엣. 답은 어시메트릭 실루엣입니다. 어시메트릭 실루엣이란 좀 언밸런스한 거, 양 좌우가 비대칭인 거, 이런 거를 어시메트릭 실루엣이라고 합니다. 6번, 신체가 큰 사람에게 어울리는 형은
가 프리세스 라인, 나 A 라인 스커트, 다 타이트 스커트, 라 플레어 스커트. 답은 A 라인 스커트 나번입니다. 7번 유방이 작은 체형의 보정 때 보정해야 하는 부위가 아닌 것은 가 앞길이, 나 가슴 다트, 다 뒤 어깨 다트, 라 허리 다트. 답은 다 뒤 어깨 다트입니다. 8번 다음 중 유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유차라는 말을 먼저 풀이해 보겠습니다. 유차는 가슴과 윗가슴 둘레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체스트와 바스트라고 하죠. 체스트는 상동, 바스트는 유상동을 이야기합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가 아픔과 뒤품이 차이, 나 유상동과 상동의 차이, 다 뒷소매 둘레와 앞소매 둘레의 차이, 라 앞길이와 상의장과의 차이. 답은 나번입니다. 유상동과 상동의 차이. 9번 뒤허리와 엉덩이가 처진 체형에서 뒤허리 밑에 옆으로 주름이 생길 때 스커트의 보정법은 가 앞뒤의 스커트 넓이를 줄인다. 나 엉덩이 둘레선 위쪽으로 품을 넓히고 다트를 같은 분량 넓혀준다. 다 뒤 허리 둘레의 중앙 부분을 더 파주고 뒷판 다트를 길게 한다. 라 뒤 허리 둘레의 중앙 부분을 올려주고 뒷판 다트를 짧게 한다. 답은 다번입니다. 허리와 엉덩이가 처진 체형이라고 했어요. 뒤 허리와 엉덩이 처진 체형, 그리고 허리 밑에 주름, 그러니까 뒤 허리 둘레의 중앙 부분을 더 파주고 뒷판 다트를 길게 해주면 이 보정법이 됩니다. 답은 다번입니다. 10번 스커트 앞 허리 밑에 옆으로 군주름이 생긴다. 보정하는 방법은 가 옆을 내주고 다트의 위치를 고쳐준다. 나 뒤 다트분을 늘리고 힙을 줄인다. 다 뒤 다트분을 줄이고 힙을 늘린다. 라 뒤 다트분을 줄이고 스커트 아랫부분을 줄인다. 답은 가번 옆을 내주고 다트의 위치를 고쳐준다입니다. 허리가 가늘고 엉덩이가 큰 체형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옆을 좀 내주고 다트 위치가 옆을 내주면 양옆이 조금 넓어지겠죠. 내준 만큼 그러면 다트 위치를 약간 옆쪽으로 옮겨준다는 뜻입니다. 11번 그림과 같이 바지를 보정하는 경우는 가 뒤 허리 밑에 가로군 주름이 생길 때, 나 힙 아래 부분이 늘어질 때, 다 미디 부분이 당겨질 때, 라 힙 사이즈가 클 때. 그림을 보시면 원래 실선 진하게 그려진 거는 원 패턴 선이고요. 점선이 보정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림대로 하면 나번 같은 게 힙 아래가 늘어질 때 이거 답인데 미디를 파줄 수는 있어요. 아래로 이렇게 파줄 수는 있지만 위로 올릴 수는 없어요. 위에는 시접이 한정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디가 늘어진 거는 고칠 수 없고 미디가 당겨지는 건 더 파줄 수 있기 때문에 답은 다번이에요. 근데 그림이 조금 이상한 것 같지만 같아요. 같지만이 아니라 이 문제가 나올 때는 다번으로 하셔야지 정답이 됩니다. 12번 스커트 앞단이 올라가면서 뜬다. 보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가 옆설기를 내주고 다트 위치를 고쳐준다. 나 옆의 넓이가 좁아서 생기므로 힙 길이 부분을 내준다. 다 허리선을 올려서 앞 중심부의 길이를 길게 한다. 라 하동 길이가 길어서 생기므로 하동 길이를 짧게 해준다. 답은 다번입니다. 허리선을 올려서 앞 중심부의 길이를 길게 합니다. 앞단이 올라가는 현상은 앞 길이가 좀 짧으니까 밑단에서 내주는 게 아니라 허리선에서 올려주는 거죠. 13번 슬랙스에서 뒤, 밑 아래에 군주름이 생긴 경우에 보정 방법은 가장 옳은 것은 가 허리 부분에서 옆선을 내준다. 나 허리선을 올리고 밑 아래를 넓힌다. 다 허리선을 내리고 밑 아래를 넓힌다. 라 앞에 미디와 밑 아래를 추가하여 넓혀준다. 답은 다번입니다. 허리선을 내리고 밑 아래를 넓힌다입니다.
14번 슬랙스의 시착과 보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힙 부분의 여유분을 착용자가 서 있는 상태만 고려하면 된다. 나. 옆설기선은 옆에서 보아 약간 사선으로 놓인 것이 날씬해 보이므로 가능한 한 사선으로 놓이게 하도록 한다. 다. 슬랙스 형태는 용도, 체형 등과 무관하므로 전체적인 실루엣을 볼 필요가 없다. 라. 앞뒤의 주름선이 옷감에 오래 바로 놓여 있도록 한다. 네, 14번의 답은 라번이죠. 앞에서 설명드렸죠. 시착할 때 중점으로 봐야 될 그 순서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앞뒤의 주름선이 옷감에 오래 바로 놓여 있도록 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15번 체형이 굴신인 사람의 옷본 조절에 알맞은 것은 가. 변신체, 정상체인보다 앞길이를 늘린다. 나. 변신체, 정상체인 사람보다 앞길이를 줄인다. 다. 변신체, 정상체보다 뒷길이를 그대로 둔다. 라. 변신체, 정상체보다 뒷길이를 줄인다. 변신체는 정상체를 변신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답은 변신체인 사람보다 앞길이를 줄인다입니다. 굴신 체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부러진 상태이기 때문에 앞길이가 처지겠죠. 그래서 앞길이를 줄인다입니다. 답은 16번 굴신체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앞이 남고 뒤가 부족하기 쉬운 경우이다. 나. 옷을 입으면 앞이 뜨고 주름이 생긴다. 다. 뒷품과 앞품의 차이가 없다. 라. 뒤의 길이를 느리든지 앞의 길이를 줄이면 된다. 답은 틀린 거죠. 뒷품과 앞품의 차이가 없다이죠. 굴신체니까 뒷품을 늘려주고 앞품은 좀 줄여야 되겠죠. 굽었기 때문에 등이 넓어지지요. 17번 표준보다 몸의 중심이 뒤로 기울어서 뒤가 많이 남는 반면 앞의 길이가 부족하기 쉬운 체형은 16번과 반대 체형입니다. 가. 굴신체형, 나. 반신체형, 다. 후건체형, 라. 정상체형. 답은 나번입니다. 반신체형. 16번 굴신체와 반대의 경우입니다. 17번 표준보다 몸의 중심이 뒤로 기울어서 뒤가 많이 남는 반면 앞의 길이가 부족하기 쉬운 체형은 가. 굴신체형, 나. 반신체형, 다. 후건체형, 라. 정상체형. 답은 반신체형이죠. 반신체형은 뒤로 제쳐진 체형이죠. 그러면 앞의 길이가 부족하죠. 뒷길이는 남고요. 답은 나. 반신체형입니다. 18번 상반신 반신체의 제도법을 가장 옳은 것은 가. 등품은 줄이고 등 길이는 늘린다. 나. 앞품은 줄임, 앞길이는 늘림. 다. 등 길이는 줄임, 앞품은 늘림. 라. 앞길이는 줄임, 등품은 늘림. 이제 뭐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이제 아시겠죠? 답은 다번이죠. 등 길이는 줄이고 앞품은 늘림. 19번 소매 앞에 소매산을 향해 주름이 생길 때 보정법은 가. 소매 중심선을 앞으로 옮긴다. 나. 소매 중심선을 뒤로 옮긴다. 다. 소매산을 높여준다. 라. 소매통을 넓혀준다. 자, 19번 문제는 이제 소매에 관해서 나오죠. 다 하고 라는 소매 산이 높고 낮고 소매통이 좁고 이게 아니라 문제를 보면 소매 앞에 소매산을 향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게 말풀이로 해서 그런데 어디를 향해 그러는 거하고 뭐 흐르는 주름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소매산을 향해 주름이 생길 때 하면 그 당기는 주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를 향해 이렇게 하면 당기는 주름이니까 지금 앞에서 당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당기는 쪽으로 그냥 보내주면 되죠. 그러면 소매 중심선을 앞으로 옮긴다예요. 답은 가번입니다. 20번 소매산에 옆으로 군주름이 생긴다. 이때의 보정 방법은 자, 문제 보시면 군주름이라고 돼 있어요. 아까는 당기는 주름이었고 지금은 그냥 군주름이라고 돼 있죠. 아니면 당기는 주름이 아니고 주름이 있을 때 이렇게도 요거 같은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가. 옆을 내주고 다트의 위치를 고쳐준다. 소매에는 다트가 없어요. 나. 소매산을 높여주고 소매통을 넓혀준다.
다 소매산을 내려주고 소매통을 넓혀준다. 라 소매산을 낮추고 낮춘 만큼 부리해서 더한다. 자, 답은 답번입니다. 소매산을 내려주고 소매통을 넓혀준다입니다. 소매산을 내리면 소매 둘레가 좁아지죠. 그러니까 좁아진 만큼 소매통을 넓혀줘야지 같은 치수로 동일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리고 군주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군주름은 남는 주름이에요. 그래서 가나라는 아니고요. 답은 답번입니다. 소매산 내려주는 거죠. 21번 소매 앞부분에 주름이 생길 때 가봉시의 처리로 가장 적당한 것은 가 소매산을 높여준다. 나 소매 중심을 뒤로 이동한다. 다 소매산을 낮추어 준다. 라 소매산 중심을 앞으로 이동한다. 자, 여기서 소매산 앞부분에 군주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소매산 앞부분. 그냥 뭐 20번 문제는 옆으로 군주름 이러는데 21번은 앞부분에 주름이 생길 때 이러는 건 앞부분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으니까 뒤로 소매 중심을 뒤로 이동한다 있죠. 그래서 21번은 나번입니다. 나 소매 중심을 뒤로 이동한다. 22번 다음 중에서 진동둘레의 느림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보면 진동둘레의 느림이라고 이렇게 문제예요. 가번 보시면 소매산 점선이 보정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소매산이 어딘지 아시죠? 소매산이 여기에요. 아몰둘레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지금 여기는 얘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만 늘려졌어요. 여기가 잘라서 늘려주려면 여기가 당연히 뜨겠죠. 그래서 여기 얘는 지금 진동둘레만 늘려졌어요. 나번에 보시면 얘는 지금 늘려진 부분 없고요. 얘도 늘려진 부분 없는데 여기가 팔꿈치 부분이에요. 팔꿈치가 늘어났죠. 그러면 소매를 오그렸다 펼 때 팔꿈치에 늘림 현상이 있죠. 진동둘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다번에 보면 진동둘레도 늘려준 건 맞아요. 그렇지만 진동둘레의 늘림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삐쪽하게 여기 소매 부리도 늘려졌어요. 그쵸? 반듯이. 얘하고는 달라요. 얘는 지금 늘려짐이 없죠. 라번은 반소매가 긴 소매가 돼버렸고 소매 부리도 늘려졌고 진동둘레도 여기 늘려졌어요. 지금 이렇게 여기가 늘어났고요. 소매 길이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얘도 아니죠. 답은 얘도 아니고 답은 진동둘레의 느림에 해당하는 거면 가번이 맞지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앞으로 패턴 활용 뭐 이런 거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지요. 23번 소매의 앞과 뒤 양쪽으로 군주름이 생기는 이유는 가 소매산의 높이가 높다. 나 소매 중심점이 안쪽으로 넘어왔다. 다 소매산의 높이가 낮다. 라 소매통이 좁다. 답은 다 소매산의 높이가 낮다입니다. 24번 블라우스의 겨드랑이 밑이 당기는 경우 올바른 보정은 가 진동둘레의 밑부분을 올려주고 진동둘레의 밑단분을 내려준다. 나 어깨선에 시침실을 뜯어 군주름이 없어질 때까지 어깨선에서 잡아 옆선을 줄여준다. 다 진동둘레의 밑부분을 내려주고 옆선 쪽으로도 내주어 진동둘레를 넓혀준다. 라 다트의 분량을 군주름이 없어지는 분량만큼 잡아주고 그 분량만큼 밑단분을 내려준다. 답은 답번입니다. 25번 블라우스에서 솟은 어깨의 보정법은 가 어깨 끝에 남은 부분을 내려준다. 나 어깨 끝을 내려주고 올린 만큼 겨드랑이에서도 내려준다. 다 진동만 올려준다. 라 어깨 끝을 올려주고 올린 만큼 겨드랑이에서도 올려준다. 블라우스에서 문제가 블라우스에서 솟은 어깨의 보정이라고 그랬어요. 솟은 어깨라는 건 평균보다 높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평균보다 어깨를 좀 열어줘야 되겠죠. 어깨를 열어주면 진동둘레가 넓어지잖아요. 그럼 넓어진 만큼 밑에서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라번입니다. 어깨 끝을 올려주고 올린 만큼 겨드랑이에서도 올려준다. 같이 올라가는 거죠. 26번 네크 포인트에서부터 사선으로 군주름이 생긴다. 보정하는 방법은 가 없어지는 군주름 분량만큼 어깨에서 잡아 핀을 꽂아 보정하여 그 분량만큼 어깨선을 내린다. 나 없어지는 군주름 분량만큼 보정하여 3에서 4 정도의 네크라인을 파준다.
다 없어지는 군주름 분량만큼 소매산을 잡아 네크라인을 올려준다. 라. 없어지는 군주름 분량만큼 암홀 쪽에서 진동둘레를 파준다. 보기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가번 같은 경우에는 없어지는 군주름 분량만큼 어깨선에서 잡아 핀을 꽂아 보정하여 그 분량만큼 어깨선을 내린다. 그러니까 핀을 꽂아 그 분량만큼 어깨 네크 포인트에서부터 사선으로 군주름이라고 했다고 나번 같은 경우에 네크라인을 파준다는 절대 아니에요. 어깨가 낮아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가번입니다. 네크라인은 건들지 않아야 돼요. 네크 포인트에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크 포인트는 옆선이죠. 옆목점이죠. 옆목점에서 어깨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크 나왔다고 나번이나 달을 찍으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27번 소순 어깨의 경우 어깨를 향해서 수평으로 주름이 생길 때의 보정은 가. 숄더 포인트를 올려준다. 나. 어깨 넓이가 좁아지도록 앞뒤의 진동둘레선을 다시 그리는데 겨드랑이 부분을 올려준다. 다. 앞뒤끼리 어깨 끝점 부분을 올려주고 진동둘레 밑을 같은 치수로 올려준다. 라. 어깨를 부족한 양만큼 올려주고 암홀이 커졌으므로 암홀선에 MP하여 다트로 빼준다. 문제가 소순 어깨의 경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소순 어깨니까 답은 답번이죠. 앞뒤끼리 어깨 끝점이죠. 어깨 끝점을 부분을 올려주고 옆목점에서 어깨 끝점 그 부분을 어깨 끝점을 올려주는 거지요. 부분을 올려주고 진동둘레 밑을 같은 치수로 올려준다. 답은 답번입니다. 28번 뒤 네크라인 아래 부분에 수평주름이 생기는 원인은 가. 원형보다 등이 굽어 있기 때문이다. 나. 원형보다 목이 앞쪽에 있기 때문이다. 다. 원형보다 어깨가 높기 때문이다. 라. 원형보다 어깨가 낮기 때문이다. 앞전에 비슷한 문제들이 좀 나왔죠. 말만 약간 바꾸게 한 거지. 답은 답번입니다. 원형보다 어깨가 높기 때문이다. 29번 스커트 길이가 무릎선에서 밑으로 13에서 17cm 정도 내려온 것을 가리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가. 샤넬 라인. 나. 미니. 다. 미디. 라. 맥시. 자, 제일 짧은 게 미니지요. 무릎 위고 가번은 샤넬은 무릎까지를 샤넬 라인, 내추럴 라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디는 무릎과 발목 중간이죠. 그리고 라는 발목까지이죠. 맥시. 네, 그래서 답은 답번입니다. 미디. 30번 발목 위까지 온 스커트의 명칭. 29번에 설명드렸죠. 가. 폴랭스, 나. 미니, 다. 맥시, 라. 미디. 폴랭스는 발목 아래까지예요. 바닥까지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맥시입니다. 폴랭스하고 맥시하고 헷갈리지 마시고요. 맥시는 발목까지입니다. 31번 스커트 기장이 무릎선까지 온 것을 가리키는 것은 가. 내추럴, 나. 미디, 다. 맥시, 라. 마이크로 미니. 답은 내추럴입니다. 무릎까지. 샤넬 라인이라고 했죠. 32번 스커트 형태에 따른 명칭은 가. 미니스커트, 나. 폴랭스 스커트, 다. 맥시 스커트, 라. 플레어 스커트. 스커트 형태라고 했죠. 근데 미니, 폴랭스, 맥시 이런 건 다 길이에 따른 형태예요. 답은 라번이죠. 플레어 스커트. 이거는 실루엣 형태에 따른 명칭입니다. 33번 문화식 원형 제도 시 뒤 목둘레 폭은 어떤 방식에 의해 산출되는가? 가. 네크 사이즈를 재서 산출한다. 나. 가슴 둘레를 나누어서 산출한다. 다. 앞둘레를 나누어서 산출한다. 라. 주어진 네크 사이즈를 나누어서 산출한다. 자, 이 문화식 원형 제도라는 거는 장촌식 제도법을 얘기합니다. 길장 해서 장촌식. 상의는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가슴둘레를 산출해서 낸 목둘레는 12분의 1이죠. 12분의 바스트.
그래서 가슴둘레 답은 나번입니다. 나. 문화식은 장촌식이고요. 단촌식은 단촌식도 문화식이지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치수를 재는 걸 단촌식이라고 하고요. 가슴둘레 기준으로 몇 분의 몇 이런 거는 문화식이라고 합니다. 장촌식. 34번 원형제도 방법 중 병용식 제도법이란 가. 초보자에게 적당한 원형제도 방법이다. 나. 단촌식과 장촌식의 방법을 함께 이용한 제도법이다. 다. 대량 생산되는 의복에 적합한 원형제도 방법이다. 라. 입체재단에 많이 썼던 원형제도 방법이다. 여기에서 가번은 보면 초보자에게 적합한 거는 장촌식이에요. 그리고 나. 장촌식과 단촌식을 합친 게 병용식이죠. 다번에 대량 생산되는 의복에 적합한 거는 장촌식이에요. 우리 뭐 장촌식, 문화식, 그래서 가장 큰 치수를 바스트는 바스트 아니면 힙 뭐 이렇게 해서 뭐 목둘레는 아까 1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그게 장촌식입니다. 입체재단에 많이 썼던 원형제도법 이거는 입체재단은 입체재단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단촌식은 단 하나하나의 길이를 채촌한 거고 입체재단은 원형과 똑같은 바디 거의 흡사한 바디에 입혀서 그 입체재단 드레이핑을 하는 거죠. 답은 나번입니다. 2번. 35번 테일러 컬러의 슈트를 가봉 후에 재단해도 되는 것은 가. 소매. 나. 뒷길. 다. 앞길. 라. 안단. 답은 라번입니다. 안단은 나중에 후회해도 되죠. 겉에를 다 가봉한 다음에 겉하고 맞게 안단을 재단하는 거죠. 36번 바느질 방법에 따른 절단 강도 중 옳은 것은 가. 쌈솔은 세로 옷감 40.2 가로 옷감 42.1 나. 림솔은 세로 옷감 28.7 가로 옷감 30.3 다. 평솔 세로 옷감 30.3 가로 옷감 34.2 라. 통솔 세로 옷감 33.6 가로 옷감 35.7 그래서 답은 라번입니다. 이거는 조금 암기 과목이라고 할 수 암기예요. 암구 과목이 아니라 암기 문제이죠. 37번 보기는 바지 다림질 순서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올바른 순서는 1번이 바지 겉감 허리둘레와 주머니 뚜껑을 다린다. 2. 바지를 뒤집어 안쪽에 앞트기 허리둘레 주머니 감을 다린다. 3. 바지 가랭이 다리 안쪽 겉감 솔기를 다리고 주름을 바로 세워서 다린다. 4. 바지 가랑이 두 자락을 겹솔 솔기를 누르고 주름을 다린 후 부리와 단을 다린다. 자, 이거를 순서에 맞게 올바르게 한 거예요. 제일 처음은 일단은 뒤집어서 속을 먼저 다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겉을 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속을 먼저 다린다는 게 제일 1번이겠죠. 그럼 2번이 제일 먼저이죠. 뒤집어서 다리는 거 2번. 다음은 이제 뭐 바지, 겉감, 허리가 맨 위잖아요. 그리고 주머니 뚜껑 이런 것을 다리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엔 가랑이 안쪽 겉솔기 세 번째예요. 3번이에요. 그래 답은 라번이에요. 2, 1, 3, 4가 답입니다. 올바른 순서입니다. 38번 어깨에 솜을 넣을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좋은 것은 가. 솜 분량만큼 경사를 심하게 준다. 나. 솜 분량만큼 경사를 완만하게 준다. 다. 솜 분량만큼 어깨를 넓힌다. 라. 솜 분량과는 상관없이 보통으로 하면 된다. 어깨 솜을 넣을 경우 있지. 어깨 솜은 패드 얘기하는 거예요. 어깨 뽕이라고 하죠. 어깨 패드. 그러면 답은 나번입니다. 솜 분량만큼 경사를 완만하게 해줘야 되겠죠. 39번 다음 중 시착의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전체적인 실루엣만 본다. 나. 한 번에 전체와 부분을 본다. 다. 부분을 본 후 전체 실루엣을 본다. 라. 전체적인 실루엣을 관찰한 후 부분적인 곳을 본다.
자, 문제가 다음 중 시착 순서로 옳은 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순서로 옳은 것 이렇게 문제만 또 보지 말고 보기도 또 보셔서 답을 고르시는 것도 중요해요. 순서로 여기에 빠지지 마시고 그냥 옳은 걸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보기를 딱 보면 아 문제가 어떤 거구나 어떤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보이죠. 근데 가, 나, 다는 아니에요. 시착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실루엣을 관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분적인 거 위치 이런 거 뭐 사이즈 크기 위치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가, 나, 다는 전혀 라와 다른 말이에요. 라가 옳은 말이죠. 답이 라번입니다. 라번 4번. 40번 스커트를 보정할 때 스커트가 위로 밀려 기어 올라가는 경우를 주로 어떤 체형에서 볼 수 있는가. 가 복부 반신 체형, 나 복부 굴신 체형, 다 엉덩이 선이 처진 체형, 라 허리가 가는 체형. 답은 라번이죠. 허리가 가늘면 굵은 쪽에서 가는 쪽으로 이렇게 몰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스커트가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허리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게 착 밀착이 되죠. 아까 앞에서 좀 풀었던 문제예요. 보정법에서. 41번 스커트 다트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가 다트 수는 디자인에 따라 다트의 너비를 등분하여 조절한다. 나 다트는 엉덩이 둘레와 허리 둘레의 차이로 생기는 앞뒤의 공간을 다트로 처리한다. 다 스커트 다트의 길이가 앞보다 뒤가 긴 것은 인체를 옆으로 관찰 시 엉덩이 둘레의 위치와 형을 보면 앞 다트의 길이가 짧기 때문이다. 라 다트의 수는 허리 둘레와 엉덩이 둘레의 차이가 클수록 적어진다. 자, 답은 조금만 생각해보고 패턴을 한 번쯤 떠보셨다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가번 같은 경우에는 맞는 얘기죠. 다트 수는 디자인에 따라 다트가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이것도 보고 결정하는 거고요. 다트의 너비도 등분을 해서 조절을 하지요. 허리와 엉덩이 차이를 등분해서 조절하는 거 맞는 말이고요. 나번 다트는 엉덩이 둘레와 허리 둘레의 차이를 생기는 앞뒤의 공간을 다트로 처리한다. 맞는 얘기죠. 다번도 맞는 얘기예요. 스커트 다트의 길이가 앞이 짧아요. 뒤가 길고.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앞은 약간 올라가고 뒤 엉덩이가 처졌잖아요. 배는 올라갔고 엉덩이는 처졌기 때문에 그 비율로 해서 앞다트가 짧고 뒤가 긴 거예요. 그래서 앞다트는 엉덩이 길이의 2분의 1 기준이고요. 뒷다트는 엉덩이 길이에서 4분의 3 길이 기준입니다. 저하고 도식화하고 패턴 수업을 하신 분들은 이 문제는 금방 풀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는 답은 라번이죠. 다트의 수는 허리 둘레와 엉덩이 둘레의 차이가 클수록 커지는 거지 적어지는 건 아니죠. 42번 다음 그림과 같이 앞뒤 소매에 소매산을 향해서 당기는 주름이 생겼을 때 보정 방법은 가 소매산 높이를 낮춰준다. 나 소매산 높이를 올려준다. 다 소매산 부위의 폭을 넓혀준다. 라 소매 달림선 부위의 전체의 폭을 넓혀준다. 답은 다음과 같은 그림일 때 나번 소매산 높이를 올려준다가 보정법입니다. 43번 옷을 입으면 앞이 벌어지며 뜨고 주름이 생기며 뒤에는 등 길이보다 위에 주름이 생긴다. 그리고 길이가 부족하다. 어떤 체형에서 볼 수 있는가? 자, 여기 답이 나와 있죠. 앞이 벌어진다라는 거는 이렇게 구부렸을 때 몸하고 옷하고 이렇게 뜬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뜨니까 당연히 주름이 생기겠죠. 남는 주름이죠. 그리고 등 길이보다 위에 주름이 있고 길이가 등 길이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러면 나번이죠. 너무 많이 앞에서 문제를 풀었었죠. 44번 표준보다 몸의 중심이 뒤로 기울어서 반신체형이네요. 그쵸? 문제 뒤로 기울어서 뒤가 많이 남는 반면 앞의 길이가 부족하기 쉬운 체형 반신체형이죠. 보기 답 나번입니다. 45번에 스커트의 앞단이 올라가는 경우 올바른 보정법은 앞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가 옆선을 내주고 다트의 위치를 고쳐준다. 나 옆선을 좁혀주고 다트 넓이를 넓혀준다. 다 허리선을 올려서 앞 중심부의 길이를 길게 한다. 라 군주름을 접어서 허리선을 내려준다. 여기 올바른 보정법은 앞단이 올라가고니까 허리선을 올려주고요. 아까 비슷한 문제 앞에서 풀었었습니다. 답번입니다.
46번 다음 그림의 보정 형태는 옷의 착장 시 소매산의 어느 쪽에 군주름일 때 하는 보정법인가? 가. 소매 앞뒤의 군주름. 나. 소매 앞에 군주름. 다. 소매산의 옆에 군주름. 라. 소매 뒤에 군주름. 답은 거꾸로 나왔었지 아까 앞전에. 군주름은 그래서 소매산을 낮춰준다. 군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뭐 이런 거지요. 그래서 답은 답번입니다. 47번 원형을 보정할 때 뒤에서 당기고 주름이 생기는 경우는 어떤 체형에서 나타나는가? 뒤에서 당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기 보겠습니다. 복부 반신 체형, 나 엉덩이가 들어가고 복부가 나온 체형, 다 엉덩이가 나오고 복부가 들어간 체형, 나 몸에 살이 적은 체형. 그래서 뒤에서 당기고 주름이 생기는 경우 이러니까 답은 답번이 엉덩이가 나왔죠. 엉덩이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서 당기죠. 그리고 복부가 들어갔고요. 이거는 뭐 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게 풀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48번 하반신 굴신체의 보정 방법이 아닌 것은? 자, 굴신체라고 했어요. 보정 방법. 가. 앞중심을 파준다. 나. 뒤다트 허리 분량을 늘려준다. 다. 뒤다트의 스커트의 다트 분량을 줄여준다. 라. 뒤 스커트의 허리에 보조 다트를 넣어준다. 굴신 체형은 앞으로 굽인 체형이죠. 그러면 앞은 그냥 뭐 줄여주거나 그런데 뒤 다트는 늘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줄여줘야 되겠죠. 반대로 제가 다트량을 줄여주면 허리가 커지잖아요. 뒤쪽 분이. 그러니까 앞으로 굽은 체형이 엉덩이도 당기잖아요. 뒤쪽에. 그러니까 다트 분량을 줄여주면 당연히 넓혀지죠. 치수가 늘어나지요. 답은 답번입니다. 49번 다음의 제도는 이상 체형의 보정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어떤 체형의 보정 방법인가? 점선이 보정선이라고 그랬어요. 실선이 이렇게 진한 선이고요. 그러면 지금 어깨를 깎아 내려가고 아몰도 깎아 내려갔어요. 답은 뭘까요? 가. 어깨가 처진 체형. 나. 새가슴. 다. 굴신 체형. 라. 반신 체형. 답은 어깨가 처진 체형을 처지게 그만큼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점선이 보정선이라고 그랬어요. 답은 가번입니다. 다음은 의류봉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